자동차에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인데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원에서 연소 뭐 석유일 수도 있고 석유에서도 경유, 뭐 휘발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 수소를 태워갖고 가스 형식으로도 있어요. 수소 아니라도 LNG 이거 뭘로 움직이지? LPG 맞죠? LPG 가스차 있어요. 그래서 그를 연료를 이제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게 폭발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밀어내요. 이렇게 피스톤이 있는데 밀어내고 이렇게 이것을 이 직선인데 이 직선 막대기인데 밀어내면 이것을 크랭크 축이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얘가 한 바퀴 돌면서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뒤로 올라가고. 밀었다가 다시 반발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그렇게 도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직업은 아니라서 그냥 개념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개념만 이해해도 뭐 기술을 만드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이게 연료가 뭐느냐가 이렇게 스파크 점화 장치를 통해서 고전압을 만들어서 딱 이렇게 스파크 뭐 가스레인지 타타타 하는 것처럼 딱 그때 정확한 시점에 탁탁탁 해줘야 되겠죠. 컴퓨터에서 이거를 전자식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소실 커넥트 노드 크랭크 축은 내연기관 핵심 동력 발생 전달 시스템입니다. 연소실에서 연료 폭발로 발생한 고압 에너지가 피스톤을 밀면 커넥팅 노드가 이 직선 운동을 크랭크 축으로 전달하고 크랭크 축이 이를 회전 운동으로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딱 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해서 딱 돌아서 한 바퀴를 딱 얘는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해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그랬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피스톤은 내려갔다 반발력으로 이루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연소실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구글 보세요. 구글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다 보여드리고 좀 그래서 네네. 보시면 됩니다. 구글 통해서 연소실 피스톤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따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연소실 피스톤 실린더 헤드로 둘러싸인 공간. 연료와 공기를 혼합시켜서 폭발시킨다. 이렇게 생겨. 연료와 공기를 혼합시켜서 폭발시킨다.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를 연소를 통해서 높은 온도와 압력의 기체 에너지로 변하죠. 이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그 액체 연료를 집어넣지만 분사 형식으로 세미하게 뿌리고 팍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화가 되는 현상. 공기를 넣어주는 거는 그 압축 공기 이렇게 해서 공기를 넣어줘야 되게 보통 이제 공기를 넣어주죠. 넣어줘갖고 거기에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가 있어 팍 터지게. 아니면 이렇게 폭발하지 않죠. 높은 온도와 압력의 기체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느슨하게 압축을 해야지 폭발의 힘으로 밀어내죠. 이 피스톤을. 그래서 이렇게 압축했다가 압력밥솥 폭탄 같죠. 커넥팅 노드 피스톤 왕복 운동. 피스톤은 아래 이렇게 왕복 운동. 크랭크 축 회전 운동을 연결하는 막대 연접. 그다음에 연소실의 폭발력으로 움직이는 피스톤의 상하 운동은 크랭크. 제가 지금 커넥팅 노드에다가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들 구조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 페달을 이렇게 밟잖아요. 밟으면 얘를 이렇게 페달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릴게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페달을 상하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인해서 상하 운동을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고 바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회전 운동을 해요. 이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직선 운동을 했지만 얘는 그로 인해서 그거 받아갖고 회전을 한다는 거죠. 자전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도 제가 이런 식의 두 개를 살을 연결해주는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가 파워 전달이 잘 된다 그랬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하나 더 이걸 얹어준다는 거죠. 여기다가도 힘이 전달이 잘 되도록 모든 뭐 회전 축에는 다 되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체, 배 회전 축에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넣어준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커넥팅 노드 자동차 커넥팅 노드에도 그렇고 여기도 여기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스톤 크랭크 축에도 홈을 좀 파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크랭크 축에도 이것이 홈을 파준다. 이해가 가시죠? 크랭크 축에도 홈을 좀 미세하게 파주면 전달력이 더 좋습니다. 아주 미세한 홈들을 이렇게 많이 파줘야죠. 피스톤도 그런 거. 피스톤이 아니라 저기 커넥팅 노드도 동일하게 타타타타 홈을 좀 파주면 파워가 전달이 잘 됩니다만 무게를 줄이는 식으로 가면 파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에도 그 커넥팅에도 이렇게 줄을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볼록한 줄을 만들어주면 전달력이 좋아지죠. 제가 이렇게 삽 같은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크랭크 축 엔진 하부에 위치하여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최종 변환한다. 엔진 하부에 저도 이거 다 그것을 그걸 보고 여기서 배워나가는 거라니까요.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네. 직업도 아닌데. 커넥팅 노드의 이 부분에도 이렇게 그러하다. 네, 그 다음에 크랭크 축 엔진 하부에 위치하여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최종적으로 변환하는 것이 핵심 부품 크랭크 축이다. 크랭크 안과 핀으로 구성된 구분 골대 형태로 베어링에 의해서 지지되며 엔진의 동력을 플라이를 걸쳐서 변속기로 보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랭크 안과 핀으로 구분 골대 형태로 베어링에 의해서 지지된 베어링에 같이 결합되어 있고요. 엔진의 동력을 플라이 휠을 거쳐서 변속기로 보낸다. 자, 그러면 연소를 하면 직선 운동을 거쳐가 피스톤의 직선 운동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돌면서 한 바퀴 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다시 피스톤 위로 올라가고 또 연료가 들어오면 턱 폭발시켜서 또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연속적인 운동이 계속 이루어져서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러면 엔진의 동력을 플라이휠을 거쳐서 변속기로 보내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플라이휠과 변속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플라이휠은 구글을 통해서 보세요. 구글을 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 하려고. 네. 플라이를 그냥 구글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이를 기계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저장하여 속도 변동을 줄이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관성을 위한 무거운 원판 장치다. 그래서 핵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 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무거운 바퀴의 회전 에너지를 축적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여 회전 속도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일정하게 유지한다. 무거운 바퀴에다 회전 에너지를 필요할 때 방출, 회전 속도의 급격한 변동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물리적 자동차 엔진 내연기관 펌프 등에서 회전 속도를 고르게 하고 기계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자동차 엔진, 내연기관 펌프 등에서 회전 속도를 고르게 하고 기계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자동차 엔진, 내연기관 회전 속도를 고르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차 엔진, 내연기관 펌프 등에서 플라이휠은 초반 규동에는 많은 힘이 들지만 가속이 붙으면 관성에 지속적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플라이휠 조향장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있고 그에 맞춰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핸들이 있으면 이렇게
핸들을 좌우로 회전 운동을 이 직선을 통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기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기어가 이렇게 회전 기어가 있고, 여기 밑에는 직선 기어가 있어가지고 이를 좌우로 이렇게 밀어서 이런 동력 전달로 해서 이렇게 바퀴를 조절하는, 옛날 기계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계식은 그러니까 이 기계식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핸들에서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기어가 이 직선 방식의 기어가 존재하고, 그래서 기어가 톱니바퀴 기어 같은 것이 맞물리면서 왼쪽으로 쪽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앞바퀴 구동을 제한다. 이게 지금은 대부분 전기 모터식 파워 스티어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식 파워 스티어링 EPS라고 하는데 이걸로 바꿨다.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있고 전기 모터식 파워 스티어링 있고, 운전만 힘만으로 기계식 스티어링 이렇게 쭉 움직일 수가 없죠. 네, 너무 힘들어요. 빡빡해서. 그래서 요새는 유압식을 넘어서 전기 모터식 파워 스티어링을 채택하고 있다. 파워 스티어링 모터, 펌프 이런 것들도 있고, 자동차가 엔진을 스타트 모터와 엔진 가동, 기동 전동기 세로면 자동차 엔진이 스스로 회전하기 전에 외부의 힘으로 엔진을 처음 돌려주는 강력한 전기 모터다.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초기 회전력을 스타트 모터가 담당을 한다. 엔진이 처음 돌려주는 강력. 스타트 모터의 마그네틱 스위치로 배터리의 전력이 공급이 되고요. 스위치가 작동하면, 마그네틱 스위치는 영구자석이라고 그래요. 솔레노이드 스위치가 작동한 스타트 모터의 기어가 튀어나와서 구글을 보세요. 사진은 스타트 모터의 기어가, 피니언 기어가 튀어나와서 엔진의 크랭크 축과 연결된 거대한 톱니바퀴인 플라이휠과 맞물린다. 플라이휠을 좀, 스타트 모터에는 기어가 존재하는데 피니언 기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엔진의 크랭크 축과 연결된 거대한 톱니바퀴인 플라이휠과 맞물리게 되고요. 스타트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하고 플라이휠을 돌리고, 결과적으로 엔진의 피스톤을 움직여서 플라이휠을 돌리고, 결과적으로 엔진의 피스톤을 움직여서 연료와 공기를 압축하여 엔진이 폭발을 시작하게 한다. 이렇게 플라이를 스타트 모터가 돌리게 되면요, 플라이를 결과적으로 엔진의 피스톤이 움직이는 결과를 가지게 되고요, 연료와 공기를 압축하여 엔진이 폭발을 시작하게 한다. 그래서 처음 엔진이 가동할 때 스타트 모터가 거기 있는 피니언 기어가 튀어나와서 플라이가 맞물리면서 피스톤을 갖다가 움직인다는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시동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스타트 모터가 플라이휠에서 분리돼 가지고 회전을 멈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모터, DC 모터, 교류 전기, 이게 직류 전기, 직류 모터,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회전 에너지로 변환한다. 솔레노이드, 마그네틱 스위치, 배터리와 모터를 연결하여 고전류를 흐르게 하다. 피니언 기어를 튀어나오게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놈이 솔레노이드, 마그네틱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고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전자레인지에도 들어가 있죠. 피니언 기어 오버러닝 클러치, 플라이가 맞물리는 작은 기어인데, 피니언 기어가 플라이가 맞물려 가지고 얘를 결과적으로 피스톤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엔진 시동 후 모터가 가속하지 않도록 분리해주는 클러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타트 모터 고장 증상은 시동 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고 엔진이 회전하지 않는다. 시동 소리가 예전보다 약하고 느려진다. 배터리가 전압이 부족하거나 시동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다.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어를 맞물려 가지고 엔진을 물리적으로 돌려주는 시동 과정이 필수적인 첫걸음 장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플라이휠이라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이휠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 예, 피스톤을 움직인다. 연소실에 있는 피스톤을 움직인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플라이휠도 있고, 자동차 엔진, 내연기관 펌프 등의 회전 속도를 고려 기계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기계 회전 운동 에너지를 저장하여서 속도 변동을 줄이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관성을 위한 무거운 원반 장치 이렇게 나왔고요. 플라이휠은 회전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플라이 사진 제가 잠깐 보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겼는데 톱니가 있고, 예, 안에 플라이를 이렇게 플라이 휠이 자전거 바퀴도 플라이 휠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거 아닌가? 플라이 휠이 플라이를 거쳐서 휠을 거쳐서 변속기로 들어간다 나와 있습니다. 플라이 휠은 내연기관 엔진의 크랭크 축에 장착돼. 저도 자동차를 예전에 한번 봤어요. 예전에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개념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는 것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를 해서 저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도움이 되는데 설명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자동차를 한 번도 이렇게 수리해보거나 만져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렇죠, 개념만 이해를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포심을 없애고 개념과 이해를 생소하게 이런 생각하는 부분을 미리 알고 대응을 하면, 이런 설명을 누가 해주겠어요. 제가 관련된 직업도 힘들 텐데. 플라이 휠은 내연기관 엔진의 프랭크 축에 장착된 무거운 원반들, 연소 행정에서 발생한 회전 에너지를 관성으로 완화하고 균일한 회전, 그렇죠, 불규칙한 회전이 아니라 균일한 회전을 유지하여 클러치를 통해서 변속기로 전달한다. 동력 장치, 엔진의 불연속적인 동력을 안정시켜서 안정적으로 변속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플라이 휠이 한다는 거죠. 엔진 크랭크 축이 플라이를 통해서 클러치 또는 수동 또는 토크 컨버터라고 있는데, 수동 또는 자동, 수동은 클러치 또는 토크 컨버터는 자동, 이를 통해서 변속기 트랜스미션으로 주로 주철이나 강철로 제작된다. 회전 관성을 높이게 림 형태를 취한다. 무거운 무게로서 처음 돌릴 때 힘을 일단 회전하면 그 무게 때문에 관성에서 계속 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속기의 주행상황에 맞게끔 안정적인 회전력이 플라이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차를 움직이게 되는죠. 그래서 타이어로 전달하게 회전축을 돌려서 타이어로 전달시킵니다. 플라이 휠이 회전 불규칙한 이런 움직임을 안정적인 그런 힘으로 바꿔주고 균일한 회전을 만들어주는 게 플라이 휠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은 클러치를 통해서 또는 커프트 컨버터를 통해서 변속기로 전달된다. 자, 클러치가 뭔지 잠깐 볼게요. 기계적으로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로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래서 변속기로 전달하거나 동시에 차단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클러치는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유치하여서 수동 변속기 차량 기어를 변경할 때 동력을 끊어주는 장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는 연결하는 이렇게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로 전달하거나 끊어주는, 속도를 낮추는 이런 속도를 높이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회전 전달 장치인데요. 동력을 전달하고 차단 회전 전달 장치다. 이게 구글 자료를 통해서 보세요. 네네.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클러치,
변속기 볼게요. 주행선 보통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한 축 있고 한 축 있고, 제가 변속기에서 이렇게 어떤 그게 타이트하게 맞물리는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그에 안가밖에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이것이 같이 맞물리게 된다고. 모든 톱니바퀴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톱니바퀴를 안에만 톱니바퀴 밴딩식의 톱니바퀴, 안에만 톱니바퀴는 원통 연교죠. 디자인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비행체나 이런 배하고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리거나 할 때 회전축에, 모든 회전축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그런 비싼 거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게 맞물려 갖고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도 맞물려 가지고 회전체가 있어서 이것이 약간의 무게를 갖고 있으면 같이 돌려줄 때 좋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 하나짜리잖아요. 하나짜리 여기를 두 개, 세 개로 만들어서 같이 두 개짜리도 세 개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에가 두 개, 세 개로 해서 돌려주면 훨씬 더 강력한 회전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끝에 두 개짜리, 세 개짜리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해 가시죠? 네네. 그래서 하나로만 뭐 돌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삼각형이면 좋겠죠. 돌리기만 하면 되죠. 네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제가 모터를 지금은 정기적인 컴퓨터로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모터를 두 개짜리, 세 개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축을 담당해 똑같은 회전수가 같은 동시에 전달이 된다면 파워 있는 구동이 가능하다. 두 개짜리 모터로서 이 하나의 회전을 이루거나 세 개짜리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파워 있는 이런 전달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발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하나로 돌려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고장이 났으면은 이것을 즉시 지금 끊고 하나로만 돌려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게 만드시면 하나짜리도 들고 두 개짜리, 세 개짜리도 돌 수 있다. 네 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변속기에도 자동차 회전축에도 대남 매듭꽂이 마듭꽂이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거나 양쪽으로 이렇게 회전 구조를 넣어서 회전력을 극대화시켜 주거나 바퀴 구동에 있어서 여기 하나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해서 중폭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브레이크 같은 데 이런 것이 들어가서 압을 누르면은 이것이 오히려 그래서 압을 갖다가 강력하게 전달이 되게 하는 브레이크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브레이크 잡을 때 어떤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가 있는데요.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는데, 그것을 서로 홈을 좀 파줘갖고 맞물리는 힘을 만져주면 브레이크가 잘 돼. ABS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를 만들 때도 이렇게 작은 놈, 큰 놈, 힘 놈에서 힘을 증폭하는 구조로 브레이크 패드를 만들어주면은 이것을 강하게 딱 잡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변속기는 엔진의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행 상태에 맞춰서 기어비를 바꿔서 속도, 회전력을 토크라고 하는데 조절하는 자동차 핵심 부품입니다. 엔진의 효율적인 회전 구간을 RPM을 사용하도록 도와주. 출발 시에 높은 힘, 고속 주행 시 높은 속도를, 변속이라는 것은 1단, 2단, 3단, 2단 수동기 아시죠? 이렇게 해서 1단은 힘이 세고 3단은 4단에 갈수록 빠릅니다. 대신 파워는 이게 좀 약하죠. 속도는 빠르지만 이게 저렇게 막 무거운 짐을 순간적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1단, 2단이 낫다 이 말씀이에요. 보통 뭐 고개 올라갈 때 자동차를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고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는 1단, 2단을 이용해서 서서히 올라가지만, 요새는 파워가 좋아서 그냥 웬만한 4단으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저는 자동 변속기를 사용해서 합니다. 예전에 수동으로 1단, 2단 이렇게 이걸 했었는데, 엔진의 효율적인 회전 구간을 가능하도록 출발 시 높은 힘, 고속 주행 시 높은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게 변속기다.
자동 변속기가 있어요. 요새는 그 엔진 RPM에 따라 변하는 동력을 바퀴에 알맞게 전달한다. 내부의 다양한 기어 조합을 통해서 입력 회전수와 출력 회전수를 조절한다. 수동 변속기 이렇게 운전자가 직접 클러치와 기어를 조작한다. 이렇게 탁 일단 발로 딱 바로 동력 끊어주고 탁탁탁 동력 안 끊어지면 제어 기어가 조작이 안 되죠. 자동 변속기 속도에 맞춰서 기계가 자동으로 변속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무단 변속기 기어 대신 벨트와 풀리를 이용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러운 변속. 듀얼 클러치 변속기 두 개의 클러치를 사용한 빠른 변속과 높은 유연성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 개념만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학습 목표를 잡으셔야죠. 뭐 직업이다 기술 개발이라면 심화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익혀서 융복합 지식을 만들어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머리에 들은 게 많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술에 이렇게 개념 이해 중심으로 접근하고 잊어버려도 괜찮다. 네, 다시 공부하면 된다. 이해 중심으로 가는 것은 오래 저장되고 오래 기억되고 외우는 식으로 가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힘들어서. 그럼요, 지치게 됩니다. 포기해드는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슬렁슬렁 공부하라 라는 거죠. 변속기는 저단기 위해서 높은 회전력, 꾸준히 계속해서 많은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게 좋다.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해라 라는 거죠. 땡길 때는 몇 시간씩 공부하고 변속기는 저단 기어에서 이게 세월에 10년 흐르면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학습했습니다. 변속기는 저단 기어에서 높은 회전력, 높은 힘, 고단 기어에서 높은 회전 속도를 만든다. 그래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이유로 변속기 대신 감속기를 사용한 모터 높은 회전수를 줄여서 높은 파워 있는 토크, 네, 파워를 토크, 네, 파워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워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있습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볼게요.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페달을 밟는 힘을 브레이크 딱 잡으면 유압으로 변환하여서 유압 방식 유압을 해서 이렇게 막 공기나 또는 액상이 기름이 들어가서 브레이크 오일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인가 여기 들어가서 힘을 갖다가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강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힘을 전달을 해서 페달을 밟는 힘을 유압으로 변환하여서 주사기 이렇게 그거는 액상이 들어있을 때는 좀 더 높은 힘이 전달되고 공기가 들어 좀 작은 힘이 전달되죠. 금방 딱 밀리잖아요. 그래서 저항하는 힘이 그래서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전달하는 게 유압 시스템입니다. 페달을 밟는 힘을 유압으로 변환하여 기름이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저항이 심하죠. 그래서 압축의 힘이 더 세지게 되는 거죠. 물이 들어가 있을 때는 좀 더 강하죠. 그보다는 좀 약하고 공기가 들어있을 때는 아예 약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 밀가루를 짤 때 밀가루를 이렇게 면에 넣고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을 같이 해갖고 정기적인 방식으로 진공 챔버식으로도 하거나 이런 유압 시스템을 정기적인 방식으로 공기만 들어가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직선 운동한다 동시에 회전 운동을 한다 쭉 들어가서 공기만으로도 강한 유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수십 개 수백 개 설치해가지고 하는 이런 정기적인 방식의 유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페달을 밟는 힘을 유압으로 변환하여 부스터, 배력 장치에 힘을 증폭하여 캘리퍼로 디스크의 마찰력, 캘리퍼는 마찰력을 가해서 차량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감속 및 정장시킨다. 이렇게 더 힘을 가하면 그래서 딱 이렇게 자전거 같은 거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보세요. 딱딱 좁혀지면서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하고 좁혀지면 디스크는 이제 금속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딱 누르면서 딱 이렇게 잡아줘가고 회전을 못 따라 자전거 바뀌고 회전 못하게 잡아주죠. 네.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주로 디스크 방식이 사용된다. ABS 기술이 적용돼 제동 안정성을 높인다. 브레이크 페달, 운전자가 제동을 명령하는 첫 단계. 자전거 보세요. 그것도 똑같아요. 브레이크 패드의 모습을 아까 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대중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에 또 홈을 좀 파준다 그랬죠. 디스크에도 홈을 파준다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둘이 맞물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 다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제동을 그리고 힘을 증폭하는 뭐 구조로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뭐 자동차 다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네. 브레이크에는 다 돼요. 어디서 사용하셨든 브레이크 페달. 운전자가 뭐 기차도 그렇게 브레이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브레이크 잡는 데는 다 돼요. 네, 브레이크 페달. 운전자가 제동을 명령하는 첫 단계. 브레이크 부스터. 배력 장치. 진공을 이용하여서 페달을 밟는 힘을 증폭을 시킨다. 제동력을 강하게 한다. 때도 브레이크 페달이나 이런 데도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 같은 데도 홈을 좀 파가지고 힘을 증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의 형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위에서 밟잖아요. 그럼 이를 통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데요. 힘이 강하게 전달되는 브레이크가 강하게 전달되는 브레이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큰 놈, 아까 전에 이렇게 회전축 돌릴 때는 이렇게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브레이크 패드 만들 때도 이렇게 하고 또 홈을 파준다 그랬죠. 여기다가도 밟는 쪽에 발을 밟는 쪽에 홈을 파주고 작은 중간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적어도 두 사이즈 이상 만들어 힘이 증폭되어서 브레이크가 잘 잡힙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엑셀에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엑셀에 과도한 힘이 전해져가지고 엑셀도 미끄러지잖아요. 엑셀에도 그럴 수 있어요. 과도한 힘이 적은 힘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과도한 힘이 전해들의 속도는 갈 수 있으나 엑셀에도 가능하다. 클러치에도 가능하다. 클러치에도 홈을 파주는 기술. 자전거 페달에도 홈을 파주거나 지그지그 용쇄초를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가능하다. 브레이크 페달, 운전자가 제동을 명령하는 첫 단계. 브레이크 부스터, 배력 장치, 인공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페달을 밟는 힘을 증폭시켜서 진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사기 진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기의 힘으로 이것을 증폭시켜 제동력을 강하게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페달의 힘 푸시로를 받아 유압을 형성하여서 브레이크 라인으로 전달한다. 브레이크 액 유압을 전달하는 매개체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기에 이렇게 기름 들었을 때하고 물 들었을 때하고 공기 들었을 때하고 압력 차이가 기름 들었을 때가 제일 크죠. 이것이 유압 시스템입니다. 브레이크에 캘리퍼 디스크대로 또는 드럼 브레이크가 유압으로 캘리퍼가 디스크를 압착하여서 마찰을 발생하면 바퀴를 멈춘다. 브레이크 패드와 캘리퍼를 잠깐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보통 브레이크 패드인데요. 캘리퍼라는 것을 좀 보겠어요. 브레이크 저도 처음 봐요. 네, 브레이크 캘리퍼란 말도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봐도 어떤 분야도 웬만한 이해를 하고 있는 금방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걸 기반으로 기술을 만드는 거 처음 본 분야도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하나님, 저도 옛날에는 무식자였는데 지금은 유식자가 돼서 조금씩 기술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유식자로 변하고 지식 양반층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틀려요. 금방 기술을 개발하거든요. 네. 브레이크 캘리퍼는 유압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패드를 디스크에 밀착시켜 마찰로 차량을 멈추게 한다. 이렇게 유압을 브레이크 캘리퍼는 유압이라는 방식을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를 디스크에 밀착시켜 마찰로 차량을 멈춘다. 캘리퍼는 패드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추가로 유압의 힘으로 패드를 피스톤을 통해 패드에 힘을 전달하고 피스톤을 통해서 공기 유압으로 해서 피스톤이 밀면 얘가 공기 추가로 해서 공기나 유압이 되겠죠. 공기 힘으로 밀든가 뭐 주사기 이렇게 밀듯이 밀면은 공기가 들어가 있냐 물이 들어있냐 기름이 들어가냐에 따라 기름이 제일 세죠. 그게 유압 시스템인데요. 아마 이 피스톤을 이렇게 밀면 이게 안에 기름이 들어 있어 가지고 피스톤을 밀고 그 피스톤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아주니까 강한 브레이크가 잡혀진다 이거네요. 브레이크 캘리퍼라는 게 이거네요. 패드는 소모성 마찰자로 디스크가 직접 이때 홈을 좀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자동차
오토바이든 그 자전거에도 있는데 홈을 좀 파준다 그래서 강하게 홈의 구조를 균열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대중소로 넣어줄 수도 있다. 대자리가 강하게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직렬을 담당한다는 안정적으로 브레이크 저기 나머지 작은 놈들이 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자리도 있고 중자리, 소자리도 있을 수 있다. 두 사이즈 이상. 그래서 이 둘은 함께 작동해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한다.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캘리퍼라는 존재는 캘리퍼 바디 저도 처음 본 다리잖아요. 캘리퍼 바디, 피스톤, 실, 가이드로드, 블리더, 스크류. 그래도 금방 이해합니다. 네네. 캘리퍼 바디가 고정된 고정형, 피스톤이 한쪽에만 있어 움직이는 플로팅형으로 나뉘다. 이런 게 있구나. 피스톤이 고착되면 브레이크 해제돼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탄 냄새가 나고 고착이 된다는 것은 피스톤이 이렇게 딱 맞물려 갖고 안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피스톤이 고착이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밀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것을 잡고 있거나 계속해서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이 고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피스톤이 고착된다는 것은 엔진 과열, 윤활유 부족 또는 이물질 혼합된 피스톤과 실린더 백 사이 막찰이 극대화되어서 열팽창으로 눌어붙은 눌어붙어 갖고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고착된다는 거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 엔진소실 안에 이 피스톤이 기관 과열, 냉각수 부족, 라디에이터 고장,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둘이 달라붙어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 움직인다 이거예요. 윤활유가 엔진 오일이 부족하거나 성능자, 피스톤과 실린 사이의 마찰면을 오일이 들어가서 마찰을 해서 이것을 열도 커버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스톤과 실린더 만들 때 유리소경 코팅 예사로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하거나 코팅 구조를 주시면 이 부분이 효율적이고요. 또는 이런 윤활유에 유리소경 코팅 예사라 유리망 코팅제를 엔진 윤활유 세척제 유압액에도 유리소경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이런 것들을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엔진 세척제에도 그렇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압액에도 들어갑니다. 방청제에도 들어가 방청에 도금액도 들어가고 인쇄잉크나 페인트 이런 데 들어가고요. 합성소 및 실에도 들어가고 그래요. 철 같은 데로 금속, 알루미늄, 구리, 철 이런 데도 철사, 철근, 못 같은 데도 못에도 부식되지 말라고 들어갑니다. 못에다가 알루미늄 코팅도 해줄 수 있고 그래요. 알루미늄에도 금속, 고무, 플라스틱이 다 들어갑니다. 탄소섬유나 카본 소재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보일러 탱크 가스관, 그러니까 그것이 액상이나 공기가 흐르는 곳에도 이것이 다 들어가서 그것을 일종의 그 코팅망을 만들어줘. 포신과 총신에도 들어가요. 하시면 총알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총알 같은데 어떤 포탄 같은데도 유리소경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기강 피스톤 고착, 냉각수 부족, 라디에이터 고장, 엔진이 비정상 뜨거워진다. 윤활미 부족. 그래서 윤활유가 없어서 오일이 없어서 직접 따서 열로 달라붙어서 안 움직여서 고장이 되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실린더가 있잖아요. 이게 저기 주사기 넣을 때도 이렇게 피스톤이 이거예요. 쭉 넣으면 그게 이제 피스톤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주사기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개념이. 네. 그래서 이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는 거기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연소실에서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올라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피스톤, 커넥팅 노드, 크랭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저도 이전에 자동차를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념만 이해하다가 다시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좀 되네요. 네. 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틈새가 너무 좁아서 열팽창식이 꽉 껴서 결국 이것이 달라붙는다. 엔진 오버런, 과도한 고속 현전은 열이 이것이 오일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오일 태워버리겠죠. 열이 높으니까 달라붙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운행 중에 엔진 멈춤, 갑자기 엔진이 멈추고 다시 시동되지 않는다. 스타트 못하고 그때는 이게 실린더 안에 연소실 안에 그렇죠. 이게 어떤
피스톤이 달라붙다 고착 현상 이런 것도 시동 불능 스타트 모터가 회전하지 않거나 딱 하는 소리가 나고 크랭크 축이 돌아가지 않는다. 크랭크 돌아가지 않는 건 그래서 실린더실에 피스톤 왕복 운동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 저함이 이상 소음 고착 직전에 엔진 힘이 급속히 떨어지고 금속성 마찰음이 발생한다. 엔진에서 소리가 나는 거겠죠. 엔진에서 소리가 나면 안에 있는 그래서 엔진을 뜯어서 실린더와 피스톤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엔진 고착 직전에 엔진 힘이 급속히 떨어지고 왕복 운동이 안 되니까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연료가 폭발을 또 이제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바퀴가 연소실이 이제 몇 개 통이 냈잖아서 연소실이 틀려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주기적인 엔진 오일 점검 및 교환, 냉각 수량 및 상태 주기적 점검, 엔진 과열 시 즉시 멈추고 냉각후 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냉각수를 볼게요. 냉각수의 역할. 자동차 냉각수는 엔진 내부를 순환하며 고온의 열을 흡수하여 라디에이터로 방출한다. 열을 이전을 한다. 여기서 이쪽으로 다른 이쪽으로 하는 게 냉각수. 물에다 담아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이전한다. 그래서 물을 뿌려 넣으면 거기서 기화하면서 여기 열을 뺏듯이 이거는 그렇게 수분이 많으면 자동차 부식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로서만 거기 전달해서 열을 전달해 물이라는 매개체에 전달해서 다른 데로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방출을 한다. 엔진 과열을 방지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겨울철 동파 방지, 부동력 역할, 냉각계통 부식 방지, 스케일 생성의 핵심적인 보호 기능을 한다. 엔진 작동 시에 발생하는 고열을 흡수하여 적정 온도 85도에서 95도를 유지하여 오버히트, 엔진 과열을 오버히트는 하면 그 거품이 일어나죠. 그래서 뻐글뻐글해요. 냄새가 좀 단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오버히트 단 냄새가 나오고 그래요. 엔진 오일 그래서 오일이 타버리고요. 그래서 오일이 타버리고 그래서 달라붙어서 고장 심하면 고장 탄 냄새가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엔진에 있어서 뭔가 모르게 소음이 일어난다든지 힘이 떨어진다든지 현상이 몇 개 중에 한 개만 고장 나면 그렇게 돼. 한 개도 동결 방지 부동액 겨울철에 냉각수가 얼어붙어서 엔진이 파손된다. 겨울에는 얼으니까 부동액으로 넣어줍니다. 얼지 않는 놈으로. 부식 및 녹 방지 냉각계통에 녹슬는 것을 방지하여 펌프나 라디에이터의 손상을 막는다. 이 부동액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로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액이 흐르는 관에도 그러하다. 부식을 방지한다. 부식 및 녹 방지 냉각계통 내부의 라디에이터도 그러하다. 라디에이터에 방출을 할 때 여기서 방출하는 어떤 것이 균일하지 않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하시면 훨씬 더 방출이 잘 된다. 하시면 제 기술에 열을 흡수하는 라디에이터 응축기에서 내뿜을 때도 라디에이터를 잠깐 볼까요? 라디에이터의 역할 라디에이터란 얘기에서 열 에너지를 한 매개체에서 다른 매개체로 전달해 냉각하거나 방열한다. 열 교환기인데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때 이제 액상이 흐르는데 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부동액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열을 이렇게 팬 히터를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라디에이터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달하는데 에어컨은 팬 히터를 통해서 히터를 프로펠러 돌려서 방출을 하죠.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 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홈을 파주면 라디에이터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라디에이터 안에도 홈을 좀 이렇게 파주면은 좋다. 홈의 형태가 뭐가 됐든 라디에이터 구조를 대중소로 만들어주면 그 구멍을 나가는 구멍을 대중소로 만들어줘 훨씬 더 방열이 잘 된다. 모든 방열판에 홈을 좀 파주면 방열이 잘 된다. 여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열을 식히는 냉각기나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기로 주로 사용된다. 이 난방기에도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물을 보통 끓이는 방식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는 난방기로 주로 사용된다. 그때도 여기다가 이게 실내 공기로 사용하는 난방기에도 홈을 좀 대중소로 파주면 좋은데 홈을 파줘갖고 열의 전달을 잘하게 한다. 그런데 히터기 같은데 히터판에도 안에도 홈을 좀 파주거나 불규칙한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 자갈 구조로 열을 축적하거나 제가 이거를 화목 난로에서도 쓸 수 있고
데이터 센터에 어떤 건축용 그 내부 판넬로 만들 수도 있다. 열을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데도 그래서 냉기를 오목한 홈을 파져서 오목냉주처럼 방사하게 하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서 냉기나 열을 축적하거나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조명 각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그저께인가 그것도 YTN인데 이걸 사용하시던데 이렇게 전부 이렇게 압력밥솥 이렇게 열판도 오목건홈을 파서 그것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융합열이 발생해요. 보일러 뭐 원자력이든 석탄 석유 가스 기타 모든 보일러 통 안에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또 홈을 파주든지 아예 그냥 드러나게 홈을 파줘서 오목냉주처럼 작용하게 한다는 거죠. 또는 볼록볼록한 구조물을 넣어서 그것을 열을 축적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할 수도 있다. 또는 보일러판에 안에다가 금속판을 여러 개 넣어서 부식되지 않게 오목건홈을 파준다든지 금속판을 넣어주거나 이런 기술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금속판을 넣어주거나 해서 여기 이제 돼지거리 땡땡이 방식이라 그러면 여기도 홈을 파준다 그랬죠. 뭐 필라멘트, 백열로 필라멘트라든지 크롬선, 발열체로 사용하는 크롬선에도 홈을 파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수철 같은 데도 이렇게 있잖아요. 용수철 뭐 총에도 들어가는데 거기도 홈을 좀 파줘요. 대남 메디코즈 마디고시 이렇게 두툼한 볼을 넣어서 이렇게 썰어 좀 그렇게 더 파워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링을 거기에 또 연구 자석에 용수철에 링을 똑같은 두께잖아요. 중간중간 두꺼운 부분을 넣어서 파워를 높이거나 용수철 안에 미니 용수철들이 들어있어서 같이 해주거나 이런 것도 사이즈가 틀린 놈들이 들어가서 같이 해줄 수도 있고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이렇게 금속 히터기에도 대중서로 넣어주거나 홈을 파준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상중하를 동시에 데운다. 선풍기 같은 것도 이렇게 냉풍기 같은 것도 에어컨도 상중하로 동시에 하거나 히터기도 상중하로 동시에 되거나 언오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개만 가동한 이제 보통 세 개다 그러면 세 개 전체 가동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상중하로 이렇게 선풍기가 있거나 또는 냉풍기가 있거나 에어컨이 있거나 히터기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5개짜리 언오프식으로 냉장, 뭐 선풍기, 뭐 어떤 히터기 또는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도 이렇게 4개짜리, 5개짜리 모듈로서 냉장고도 4개짜리, 5개짜리 뭐 이렇게 해서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대자리, 중자리, 소리 끝을 같이 모듈로 합해져 가지고 좁은 공간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랬죠. 모듈로 만들어 가지고 모듈식에 5개짜리 이렇게 안에는 각각 독립적인 장치로 되어 있고 그것을 추가로 하나 부착시킴으로써 그래서 세트로 만들어주는 냉장고, 히터기, 선풍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대자리, 중자리, 수자리 똑같은 크기일 수도 있고 히터기, 선풍기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듈식의 선풍기, 모듈식의 팬 히터, 모듈식의 에어컨, 모듈식의 세탁기, 모듈식의 냉장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라디에이터는 컴퓨터 쿨러에서도 하는데 방열판에다 홈을 좀 파주면 되게 제 기술했다. CPU나 그래픽 카드에서 발생하는 열을 액체로 받아 전달해 방열판을 통해 발산을 또 라디에이터가 들어가. 자동차 냉각, 엔진 과열 방지, 냉각수를 통과시켜서 방출한다. 난방기, 온수나 전기를 이용해 실내 공간을 따뜻하게 데운다. 이때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오목한 홈을 여러 개 이렇게 대중소로 파줄 수 있다 그랬죠. 기존의 라디에이터 난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동 원리 뜨거운 액체가 또는 라디에이터 내부에 금속을 두거나 오목한 홈을 파줄 수도 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내부에 오목한 홈을 파주면 열이 그 안에 방사복사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밖에는 그 안에도 보존이 된 보일러 탱크 안에도 그렇게 되거나 건축 내부 판넬에도 안쪽에다가 오목한 파주는데 바깥에 오목을 파든지 해가지고 내부를 단열을 이룬다. 단열 벽제나 단열 던제, 배관 보온제도 하거나 스티로폼에도 할 수 있고 장판에도 할 수 있다. 장판에도 양쪽에 오목한 홈을 파서 이쪽에 차가운 기운을 막고 이쪽 따뜻한 기운을 보존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그죠 저게 실내에 있어서 파티션 구조에도 이렇게 제가 스펀지나 그 유사한 소재로 해서 압축 이렇게 안가받게 돼가지고 안가받게 돼서 이렇게 소음을 막거나 할 때도 내부에 오목한 홈을 양쪽으로 파줄 수 있어요. 이거는 음악실에서도 가능하다.
뜨거운 액체가 라디에이터 내부의 흐름은 얇은 핀 구조를 통해서 외부 공기와 접촉하 열을 빠르게 방치한. 이 핀 구조든 아니면 방열판 자체든 오목한 홈을 파주면 더 이것이 방열판이 되게 잘 된다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난방기도 그렇고. 그래서 열을 빨리 식히기 위해서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극대화한 구조를 갖고 있다.